네, 이번 시간에는 이사트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트리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둘넷이라는 표현인데 두 개와 네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티웨이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썼던 건 어땠습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였죠. 그죠? 바이너리 형태의 가지는 서치 트리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다 묶고 있지 않기 때문에 뎁스가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고 로그 n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 성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웨이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리프를 두 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개까지 가져가 보겠다 하는 게 중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을 때 D만큼의 children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중간에 키는 D-1개만큼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각각을 구분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5라는 값이 있으면 15 앞에 하나, 15 뒤에 하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멀티웨이 서치 트리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변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멀티웨이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오더드 트리입니다. 순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자, 서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오더링을 걸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 어떤 노드가 children은 v1, v2, vd까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저장되는 키는 k1, k2, kd-1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사이, 그 키와 키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로 전체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게 v1,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ki-1과 ki 사이에 있는 게 vi, vd는 맨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kd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kd-1 뒤에 있는 걸 v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웨이 서치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리프들은 뭐 특별하게 아이템을 스토어하지 않는다라고 전에 설명을 했는데 위치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드 안에 4개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이 4개 존재하는 거에 밑에 리프가 달려서 이 리프를 통한 거에 위에 데이터가 뭐가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웨이 인오더 트랜스퍼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퀀셜하게 하나씩 순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프 노드에 해당되는 걸 순회한 게 뭐냐면 그 키값에 좌우되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리프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위에 있는 인터널 노드에 여러 개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한 곳에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노드 하나는 지금 오더가 있는 상태, 즉 순서, 소팅되어 있는 상태이기지만 얘가 갖고 있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팅 타임이 굉장히 빠르고 수월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스팅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 루트 계산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멀티웨이 인오더 트랜스퍼서를 하는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구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더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거나 키값, 특히 키값을 기준으로 보면 그 키값들이 인크리징 오더 형태로 가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오더가 생겼을 때 어떤 값이 바뀌거나 아니면 키값이 바뀌거나 아니면 키값이 뭐가 추가됐을 때는 이 구조 자체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생각외로 확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오더도 되어 있고 인크리징한 오더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멀티웨이 서치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구조는 어떤 거와 굉장히 유사하냐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의 서치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그 노드 안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부분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만약에 내가 어떤 k 값을 가지고 서치를 했는데 ki 값과 동일하면 그냥 ki 값을 리턴하면 되고요. 만약에 k가 ki보다 작으면 우리가 v1 쪽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k1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ki 플러스 ki 기준으로 ki와 ki 마이너스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vi라는 값으로 가게 되고요. 맨 앞에 있는 것, 즉 k1보다 작으면 맨 왼쪽이니까 v1으로 가게 되고요. 자, kd-1보다 크다. 그건 뭐예요? v가 맨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맨 끝에 있는 vd를 검색하는 것을 수행하게 되면 서칭이 전체적으로 완료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 돌았는데 도달하지 못한다. 그럼 unsuccessful하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없는 데이터, 없는 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이라는 값을 서칭하고 싶어요. 자, 그럼 루트 입장에서는 지금 11과 24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이라고 비교했을 때 30이 크죠? 자, 그럼 두 번째 24하고 비교했을 때 24보다 큽니다. 24가 끝이기 때문에 자, 24의 오른쪽에 있는 링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링크를 따라서 빨간색 선을 따라서 오른쪽의 링크를 가게 되고요. 그 링크에는 27과 32가 있고 자, 30이라는 값을 27과 비교해 보니까 큰 값이에요. 그래서 32하고 비교해 보니까 32보다는 작은 값인 거죠. 그러면 27과 32 사이의 값을 우리가 서칭을 하게 되고 그 30에 해당되는 값을 그 아랫노드에서 찾아보면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30이 없다. 여기 31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없는 거로 인식을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뎁스만큼 내려가서 서칭이 끝나는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30이라는 값을 입력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30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까 그림에서처럼 24보다 큰 값이니까 오른쪽에 갈 거고요. 자, 오른쪽에서 27과 32 사이니까 중간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자, 30이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30이라는 걸 넣으려고 그러면 밑에다가 만드는 방법도 있고 위에다가 30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밸런스가 깨지면서 하나가 더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그냥 만듭니다. 그래서 27, 30, 32, 35 이렇게 4개의 값을 갖는 형태의 트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름이 뭐였죠? 이사트리였어요. 이사트리. 이사트리 뭐냐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최대 4개 그리고 최소 2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키는 1개에서 3개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이 들어가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노드는 어떻게 됐죠? 키가 4개가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키가 4개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죠? 바이올레이션,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스플릿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노드가 넘쳐나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표현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5개의 노드가 표현할 수 있는 즉 키가 4개인 형상을 오버플로우 됐고 스플릿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스플릿이 필요한 상태에서 스플릿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방법은 일단 그 노드가 갖고 있는 거를 2개로 쪼갭니다. 자, 4개 있었으니까 자, 2개를 쪼개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개 하나로 쪼개는 방법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2개 1개로 쪼개고 하나를 위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32가 추가됐는데 32를 기준으로 2개를 일단 스플릿 하나면 스플릿 합니다. 그래서 자, 32가 가운데 값이니 32를 기준으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가지고 32를 위로 보냅니다. 자, 위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위의 입장에서는 15, 24 이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32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사트리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 이렇게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상에서 만약에 스플릿이 발생을 하면 위로 하나 올리고 위가 다시 4개가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거 다시 스플릿하는 형상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거하고 변경을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딜리트하는 경우를 볼게요. 딜리트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24를 딜리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24를 딜리트하는데 24를 딜리트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죠? 뭐가 없어져요? 맨 오른쪽에 하나를 더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루트 쪽에서 하나의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형상이 돼서 4개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4개의 차이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하나를 맨 앞에 있는 걸 끌어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앞에 있는 27을 위로 끌어올리고 24를 지워버리는 거죠. 즉, 지울 때는 대체할 놈을 먼저 놓고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empty 노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empty 노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더플로우가 발생한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뭘 하냐면 퓨전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퓨전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자, 내가 어떤 값을 하나 지웠어요. 지워서 걔 값이 empty가 되고 나면 자, 그 위에 부모 노드 입장에서는 자식 노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 노드가 하나 없어지니까 자, 자신이 갖고 있던 키 값 하나를 자식에게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지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14라는 값을 그 다음 차일드, 레프트 차일드인 10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10과 14가 만들어진 형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다시 풀이 되거나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얘를 다시 스플릿하고 이런 과정을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죠. 어쨌든 딜리션 했을 때 empty가 발생하면 위에 있는 부분 노드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